테스트 받죠? 이제 집합받고 명제 받고 함수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도 집합 명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본 과정 마스터를 하는 가운데 함수가 아마 여기까지 테스트 중에서는 가장 좀 시간이 많이 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계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시기나 되고 아직도 계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야.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계산만 홀월 날아다닐 수준만 돼도 수학은 절반 이상 쉬워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 유형을 외우고 못 외우고. 그치, 시험 맞고 싶으면은 유형 외우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외우라고 안 해도 본인들이 외울 거예요. 시험을 똑바로 보고 싶은 사람은요. 엉뚱한데 이유 찾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많이 푸세요.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많이 풀어야 돼요.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어야 돼요. 푼 문제가 또 채점이 돼 있으면 집중이 안 된다? 그건 변명이 안 돼요. 나한테 문제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문제 파일 용량이 몇 메가인데 메가는 무슨 메가야? 아마 다 메우면 한 700메가 될 거야 아마. 되게 많습니다. PDF에서 한글 거야까지. 갖다 풀고 갖다 풀고 갖다 풀고 푼 것도 또 풀만한 거는 또 풀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스트 대비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점수가 나온다는 거. 대비 안 하면 점수 안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멀리서 어려운 데서 찾지 마세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도 초중 때 점수가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름 좋아서 그게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초중 때 공부를 안 했는데도 점수가 나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하긴 했겠죠. 중학교 때 잠깐. 근데 지금처럼 시험도 아니고 방학 때인데 결석도 없이 쭉 나와가지고 테스트까지 보고 이런 적이 없죠. 네, 이제 조금 더 철 좀 들어서 열심히 하나 보다들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걸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테스트 같은 걸 임하고 그런 자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테스트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갈 부분은 그 마지막 페이지를 하나 안 했죠? 114쪽에. 그거는 목요일날 채경이 합류하면 그때 같이 할게요. 이것도 다음 테스트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렵지는 않은데 뭐 하여간 2차 저차 한 이후로 다음 시간에 할게요. 화요일 날은 광복절이니까 우리나라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집에서 잘 쉬세요. 맛있는 것들 먹고요. 맛있는 거 먹는 거는 하지 마세요. 살쪄요. 자, 118쪽 유리식 들어갑니다. 아직 함수예요. 아직 함수인데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2학기가 되기 전에는 그래프로 받아들이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 이런 거 할 땐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학 동안에 한 2학기의 함수는 정말로 정통 함수예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오늘 테스트를 본 거에서도 그 딱 심장부를 찌를 정도의 정통한 함수의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은.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있었지. 근데 일반 문제집들이 대부분 그런 거 위주로 돼 있어요. 그게 한 8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거.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80% 20%가 문제집에 있는 구성이 시험지에도 80, 20은 아니라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거기서는 5대5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거는 다른 수업 내지는 시험 대비 때의 보강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오늘까지 테스트 본 걸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벤 다이어그램 X, Y를 벗어나고 함수의 정의를 벗어나는 순간 학교 시험은 물 건너간 겁니다. 그렇게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학교 시험에서는요. 네.
여기부터는요, 118쪽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이 아는 그래프 함수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깨 힘 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유리식이 나오느냐? 구성을 보시면은요, 유리식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나오지? 여기까지 나오나? 유리식 다음에 뭐 나오냐면 유리함수 나와요. 요거 끝나면은요, 무리식 나와요. 그리고 무리함수 나와요. 근데 뭐 대충 말은 이해는 되죠. 유리식, 분수식을 얘기하거든요. 분수에 관한 식을 마스터해야 분수꼴 함수를 배우니까 그런가 보지. 말이 좋아서 그러는데 얘네들 몰라도 이거 푸는데 지장 없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는 할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못 나와도 하나씩은 나와요. 근데 배워보면 알 거예요. 못 나와도 하나씩은 나온다라는 게 앞에 지금까지 배운 함수에서 나오는 분량하고 비교했을 때 페이지 수는 적지만 못 나와도 하나씩 나온다는 게 여기서 상당히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합해서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함수 지금 우리가 주간 테스트 본 지금까지 본 거기서는 몇 개 나옵니까? 글쎄요, 거기서 한 6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까지 합해서 9개죠?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가 총 몇 개 나오느냐를 봤을 때 9개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함수에서 9개씩 나오질 않아요. 8개?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합해서 3개 내면 되게 많이 내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근데 그게 그래프 개념이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모르지. 그래프인데 어떤 난이도까지 낼지 그게 문제가 되겠지. 여기서는요, 그냥 여러분들 학교 예측으로는 아마 통합해서 한 문제 정도? 근데 보통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학교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올 만한 게 딱 여기 끝부분에 유리식 끝부분에 하나가 좀 있는데 118쪽 볼게요. 118쪽의 네모 1번은 유리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리식은 그냥 분수식이에요. 유리수, 분수, 저번에 그 루트 2가 왜 무리수냐를 증명할 때 유리수의 정의에서 보면 선생님이 기하분수가 유리수로 정의된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기하분수가 유리수다. 그럼 분수하고 유리수의 뜻이 거기서 한 방에 나오네요. 기하분수가 유리수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거나 공부할 때는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분수가 유리수고 그냥 유리수가 분수다. 이렇게 하셔도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저렇게 말 많이 나온 거 그건 몰라도 돼요. 유리식 안에 다항식이 들어간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몰라가지고 시험에서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유리식의 성질의 내용은 이제 분모 분자의 같은 값 곱하거나 나눠도 똑같다 이거겠죠? 이거뿐이겠어요. 더 있겠죠. 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네모 3번 유리식의 사칙연산, 이것도 유리식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체크 표시하세요. 네모 3번 유리식의 사칙연산에서 우리 지금 몇 쪽 하고 있죠? 118. 그렇죠. 118쪽에 네모 3번 유리식의 사칙연산에서 괄호 1, 괄호 2 체크 표시하세요. 괄호 3, 4는 그냥 읽어봐도 돼요. 괄호 1, 괄호 2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통분할 수 있다는 거죠. 통분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C분의 A 더하기 B는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로 분리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 정도로 하고 119쪽에 필수예제 01로 갑니다. 괄호 1번 보세요. 분모만 보세요. 분모만 x 빼기 y, x 더하기 y, x제곱 y제곱. 인수분해의 목적은 곱꼴이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y제곱을 인수분해하면 그게 x 빼기 y와
x 더하기 y의 곱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x 빼기 a를 알파, x 플러스 y를 베타처럼 본다면 분모가 각각 알파, 베타, 마지막 거는 알파 곱하기 베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로 당연히 통분을 해야 되겠어요?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딩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건 분모가 2, 어떤 건 분모가 3, 어떤 거는 분모가 6. 그럼 뭘로 통분하겠냐 이거야. 6으로 통분하겠다 이거죠. 우리는 그거를 멋있게 말해서 최소 공배수로 통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최소 공배수다라는 거는 이제 배수 중에서 최소 인수만 모으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거든. 뭐 일단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뭐 거기 풀이 보시면은요, 무진장 복잡하게 계산이 돼 있는데 풀이의 마지막 부분, 정답 말고요, 풀이의 마지막 부분은 분자가 x 더하기 y 제곱으로 돼 있죠. 사실 근데 이거 별 생각 없으면 x 더하기 y 제곱이라고 딱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x 더하기 y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꼭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분모 분자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약분이 일어나니까. 공통인수로 약분한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공통인수로 약분한다. 그래서 근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약수라는 말과 인수라는 말은요, 뜻은 달라요. 사실은요, 뜻은 다른데요. 뜻은 다른데 사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등수학 하를 배웠으면 좋은 표현 있잖아요. 동치. 네. 의미는 다른데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면 동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이거 쌍방향 화살표하고 등호도 엄격하게 원래는 구분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이론을 설명하면서 등호를 쓰는 건 다 쌍방향 화살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거는 결국은 인수를 알아볼 수 있는, 즉 그 식의 약수를 알아볼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작년 같으면 이런 고급 용어들을 들으면 귀때기가 피가 날 텐데, 이제는 다 용어들을 알고 잘들 하고 있습니다. 괄호 2번은 보시면은 나누기고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고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신나게 인수분해가지고 약분 처리해가지고 죽여버리면 됩니다. 끝. 네. 또 우리 학생들 또 숙제가 별거 아니라서 숙제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필수 예제 01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봐 주세요. 네, 선생님 뭐라 그랬죠? 지금 살펴봐 달라 그랬어요. 굳이 풀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푸는지 스타일만 보세요. 그리고 밑에 문제 01-1은 하지 마시고요. 빼드릴게요. 스타일만 보면 말만 문자로 바뀌었지, 이건 그냥 초딩 수학에 불과해요. 숫자로 바꾸면요. 초딩 수학보다 더 쉽죠. 숫자보다 더 쉬워요 원래. 01-2는 꼭 하셔야 돼요. 대충 느낌 오죠? x-1 x 더하기 1만 통합해도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네, 요거는 하세요. 그래서 119는 필수 예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읽어주고, 밑에는 01-2만 숙제로 하는 걸로. 자, 필수 예제 02 달려봅시다. 필수 예제 02 오랜만에 보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나왔죠? 항등식이죠. 항등식인데 식이 분수식이에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x 더하기 1,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맞죠? 그러면은 풀이에서는 통분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등식이잖아요. 등식은 양변이 존재하잖아요. 양변이 존재하면 통분 같은 거 하면 분수꼴 유지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양변의 같은 값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풀이에요. 이렇게 가셔야죠.
그러면은 식 한번 써볼까요? 좌변은 A에 자, 첫 번째 분수꼴에다 요거 그대로 곱하면 약분되고 남는 것만 x 더하기 2만 붙을 거고, B에는 그러면은 요렇게만 붙을 거고, 우변은 분모가 통째로 다 날아가겠죠? 2x 더하기. 그러면은 해설의 풀이는 양변이 모두 요거에 똑같은 분모가 붙어 있는 거, 이거는 분모가 안 붙어 있는 거, 이게 되겠죠?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조금이라도 간단한 게 좋은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식이다. 등식이다. 등식이면 양변의 같은 값을 곱해라. 통분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는 내용이에요. 별거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변 비교하시면 됩니다. 거기 다른 풀이가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거네요. 다른 풀이에다 체크 표시 딱 하세요. 그렇죠. 언제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탁탁 하네요. 120쪽은 다 숙제로 해오셔야 돼요. 자, 필수예제 03은 집중하세요. 세 가지가 1, 2, 3이 모두 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합니다. 좀 교통정리 좀 해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몰라도 유리함수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필수예제 03이 시험에 안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수능 볼 때까지 다 필요한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괄호 1번 보세요. 괄호 1번은 평범한 빼기의 식으로 보이시죠? 한쪽은 분모가 x 빼기 1, 한쪽은 분모가 x 더하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통 분모를 x 빼기 1, x 더하기 2로 하면 돼요. 그럼 분자가 이제 3차 빼기 3차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도 돼요. 답만 내려면. 선생님 말 알아듣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괄호 1번에는요. 그거 말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풀이,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괄호 1번에 답만 내려고 마음 먹는다. 그럼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푸는 사람은 이 괄호 1번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냥 뭔지 모르고 넘어가.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거기에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라는 식이 있는데요. 나누기와 분수꼴의 표현, 즉 분수꼴은 나누기로 고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1학년 때 직접 나누기, 1학기 때 직접 나누기, 지금 2차 나누기 1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이 차수가 같아도 나누기는 가능하죠. 네? 그렇게 차수가 같을 때 나누기가 가능한 게 요 유리함수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직접 나누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가고 당연히 x. 오래간만에 보니까 조금 낯설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분자를 검산식으로 써요. 검산식으로. 이렇게 검산식으로 써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분수꼴, 이렇게 하나의 분수꼴로 분류를 하세요. 사랑해요 하고 분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하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냥 x. 이 뒤에 거는 여전히 분수꼴.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돼요. 요거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거기 이제 교재에서는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분수만 보세요. 첫 번째 분수. 첫 번째 분수가 요 모양에서 요 모양으로 바뀌고 요 모양이 다시 이렇게 바뀌는 게 여기 풀이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열로 가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죠? 거기선 그냥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 x 빼기 2라고 x제곱 빼기 x는 그냥 이거 x로 빼내면 똑같이 나오잖아. 이 개념이에요, 그냥.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배수가 이렇게 언제나 예쁘게만 맞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해서 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필기를 조금 오래 해야 된다 싶으면 요거 카톡방에다가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메모나 해당되는 거는 카톡방 보면서 하시면 되고, 나는 그거 본 수업 봤는데 뭐하러 귀찮게 그것까지 보고 이거 보기가 그렇게 되는 학생은 빨리빨리 적으셔도 돼요. 직접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모기 좀 잡고 합시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소리 큽니다. 아싸, 잡았다. 네, 요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1번 했고요. 그 뒤에 것도 또 있으니까 그거 해보시면 돼요. 자, 괄호 2번. 괄호 2번과 같이 생긴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하여요? 번분수라고 해요. 그죠? 번분수가 뭔지는 다 알죠? 분수 안에 분수 들어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번분수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중학교 때 얼추 배워서 알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이 문제는 그렇게 안 풀겠지만 일반적으로 번분수를 풀고 싶으면 분모를 이렇게 하나의 분수꼴로, 분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